우리가 대학을 갔을 때 준비를 할 때요. 이제 학종이라는 게 입학사정관제도 벌써 지금 12년 차가 되고 있고요. 이제 13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동안 수많은 학생들의 어떤 전공 역량들이 있었을 겁니다. 미래 잠재 가능성도 있었을 겁니다. 이것을 이제 페이퍼로 넣겠죠. 그러면 내가 대학에 간 학생의 누구 걸 그대로 따라한다? 그렇게 되면 대학을 못 가요. 여러분들만의 개인적인, 여러분들만의 특화된 전공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현 기준 2020학년도 서울 주요 11개 대학에서 드러난 계열 적합성. 자, 계열 적합성이란 말은 전공 역량과 흡사합니다. 지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매 해를 우리가 거듭하면서 단어나 이런 것에 약간 트렌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전공 역량은 이제 계열 적합성. 그 이유는 뭐냐? 뭐 성균관대나 이렇게 어떤 뭐 학부로 뽑는 그런 것보다도 이제 계열로 이렇게 처음에 뽑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계열 적합성과 전공 역량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건국대 우리가 KU 자기추천 전형이 있죠. 매우 유명한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요. 경희대학교 네오네상스 전형이 있습니다. 지원 전공, 계열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 정도를 평가합니다. 뭐를요? 노력과 준비 정도. 이것이 바로 증빙 서류가 돼야 되고 우리 검정고 시혜고 학생들한테는 이 노력과 준비 정도가 굉장히 객관화돼서 나와줘야 됩니다. 이것을 뭐 한 달, 2달 준비해서 노력과 준비 정도를 우리가 객관화시킬 수는 없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도요. 그렇게 준비가 들어갔을 때는 선생의 많은 노력이 여러분들한테 들어가야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 모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해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요. 특히 유학원이라는 데를 우리가 이제 통해서 많은 어떤 서포트를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유학원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아직도 토익, 토플 점수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많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도 그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얘기하고 이제 얘기 통화를 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지금 학종을 준비하려고 지금 토익, 토플 점수 학원을 다니고 있다. 딸라고 이렇게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강의를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발 올바른 방법으로 학종을 준비하시라고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학종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유학원을 통해서 이런 기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해외고를 가서 공부를 하고 이제 어떤 서포트를 받는다고 해도요. 해외고 학생부 종합전형도 그런 어떤 어학 점수를 갖고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공 역량을 개발해서 그 전공 계열과 관련돼 있는 관심과 이해가 노력과 준비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여줘서 대학을 가는 거지 그 어떤 어학 성적으로 이제 대학을 가는 거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고려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 전공 및 계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과 그 잠재력을 구체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학생이 되겠어요. 성균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열 모집 지원 모집 단위에 수학할 만한 재능과 열정을 지니고 있는지를 교과 성취 수준 개별이죠. 독서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들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요. 뭐라고?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전공 적합성은 넓은 의미로 생각해 평가를 진행함. 그러니까 이제 계열로 특히 성균관대는 이제 어떤 뭐 사회학부 계열이나 경영학부 계열이나 이렇게 계열로 뽑기 때문에 그 전공 적합성이 조금 넓은 의미를 우리가 함의하고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죠. 하지만 어쨌든 지금 뭐 건국대, 경희대, 고도대, 성균관대 앞으로 나갈 대학들을 쭉 봐도요.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전공 역량, 전공 적합성, 계열 적합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자기소개서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숙명여대도 마찬가지예요. 전공 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전공 역량 개발을 평가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얘기예요. 언제? 지금 현 2020학년도 서울 주요 대학 11개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가 무엇인지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연세대학교 인문, 사회, 자연, 계열 적합성 관점을 적용해 전공 적합성을 평가한다 그랬죠. 뭐라고요? 그래도 계열 적합성, 전공 역량 이거예요. 이하대는요. 학업 역량의 평가 기준에 포함된 전공 준비성을 계열 적합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대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10년 전부터 계속 대학들의 특성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입학사정관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트렌드거든요.
저는 또 저한테 문의를 하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 참 웃지 못할 경우들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를 해서 내신이 별로 안 좋다. 근데 그 학생들이 어디를 쓰냐? 이화여대를 쓴다 그래요. 한국외대를 쓴다 그래요. 인하대학교를 쓴다 그러고 한양대학교를 쓴다 그럽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두 가지 부류의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동안 제가 12년, 13년 하면서 트렌드인데요. 보면 첫 번째, 진골. 정말 우리가 비교과 여러분들 전공 적합성을 70% 이상으로 보면서 물론 내신도 중요하지만 내신의 비율보다는 전공 역량의 적합성을 더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의 틀에 맞게 여러분들을 뽑는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같이 오랜 세월을 12년, 13년 동안을 입학사정관제부터 지금까지 올바른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에 맞게 한 대학들은요. 내신이 좀 낮아도 여러분들의 전공 역량이 오랜 세월의 기간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잘 갖춰져 있다면 이렇게 증빙 서류가 되겠고 일반고 학생들은 이게 생활기록부가 되겠죠. 해외고 검정고시 학생들은 증빙 서류가 되겠죠. 이것이 잘 갖춰져 있다면 뭐가 되느냐? 여러분들 뽑아요.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서도 학과 영역, 다시 말하면 전공 역량들 푸는데 그 전공 역량을 학과 영역으로 풀어야 되는 대학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신이 좋아야지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대학들이 이화여대, 한국외대, 인하대 같은 대학들이에요. 근데 그 대학들이 소위 말하는 여대고, 인하대는 인천에 있는 약간의 지방대고, 그렇다고 해서 내신이 낮아도 그런 대학을 갈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말들을 들어서 그런 대학을 쓴다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선택이 잘못된 겁니다. 어느 대학에서 어떤 기준으로 전공 역량도 또 어떻게 구체화돼서 나눠져서 어떤 트렌드에서 입학사원관들이 학생들을 뽑는지 우리가 알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니까 자꾸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하여대는 뭐야? 학업 역량의 평가 기준에 포함된 그랬어요. 다른 데는 그런 말이 없죠. 학업 역량의 평가 기준에 포함된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대는 그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대는 내신도 바르고 내신도 좀 잘 받고 그 안에서 자기의 어떤 내신 안에 있는 교과목을 학업 역량 속에서 전공 역량을 팔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뽑겠다는 겁니다. 기준이 그래요. 중앙대는요. 탐구형 인재, 소프트웨어 인재 전공 계열 관련 교과과정 이수 및 성취 관심과 이해 활동을 평가합니다. 자, 탐구형 인재는 그래요. 그런데 또 중앙대학교에 다빈치 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다빈치는요 좀 더 포괄적이에요. 여기 보면은 전공 계열과 관련된 교육과정 이수 및 성취 관심과 이해죠. 요것이 이제 다빈치 전형으로 가면 건국대나 경희대의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전공 지열 계열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달라요. 그러면 중앙대학교에도 탐구형 인재 전형이 있고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빈치 인재 전형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더 맞는 전형이 뭔지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대학을 갈 때 학종으로 대학의 학과와 그 대학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로드맵을 짜는 그 순간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저한테 와서 가장 제가 정말 막 웃지 못할 해프닝이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6개 대학을 써야 되는데 어디를 써야 될까요? 물어보는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치밀하게 준비를 안 하면 대학을 합격할 수 없는 전형입니다. 다 뭘로서 준비를 합니까? 전공 역량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국외대 볼까요? 대학에서 원하는 정감 적합성은 해당 분야에 대한 심층 지식 아닌 계열에 대한 적합 양상을 보여준다. 한국외대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공 적합성을 보지만 한국외대는 그렇게 우리가 건국대나 경희대나 아까 말했던 중앙대 다빈치 전형처럼 전공 적합성을 우리가 심층적으로 보기보다는 포괄적으로 교과 안에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평균적으로 대학에 합격하는 아이들의 한양대학교, 이대, 또 한양대 이렇게 보면요. 다 거의 대부분 내신이 높은 아이들이 학종에서도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뭡니까? 이 대학의 기준 자체가 전공 역량을 어떤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한양대 볼까요? 전공 적합성을 평가하지 않음이에요. 보세요. 않음. 인문, 상경 계열, 자연 계열과 같이 넓은 의미를 평가한다니까 이거 내신을 좀 많이 보겠다는 거예요. 내신 플러스 일반적인 여러분들의 교과목 안에서의 전공 역량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겠다는 거고 여기 있는 대학들은 그런 게 아니고 깊이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여러분들의 전공 역량을 교과 밖에서 실대 창제활동 영역에서 찾는 과정을 보겠다는 거죠. 홍익대
지원 전공 계열의 이해도와 열정, 관심, 충족 위해 노력한 성장 과정과 경험, 관련 과목 수강 형황 및 성취 수준을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아셔야 될 게 너무 학종이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딱 하나만, 일반고 학생들은 생활기록부를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거기엔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 생계부라는 것은 한 번에 뭐 1, 2개월 만에 생계부를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내가 생계부를 준비를 했는데 떨어졌다, 대학에서 일반고 자사고 학생들. 그럼 왜 떨어졌는지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 분명히 본인이 전공에 관련되어 있는 전공 역량과 관련되어 있는 본인만의 전공 적합성을 탑재를 하지 못했거나, 탑재를 했다고 해도 어떤 본인만의 어떤 특화된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수생이 됐을 때 만일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학생들은 안 되지만 이미 생계부가 끝났기 때문에 재수생이 됐는데 내가 의미를 다시 찾아서 왜 대학에 떨어졌는지를 알고 다시 재수생으로 해서 학생부 전형증을 준비하겠다. 그때는 의미를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가 가장 어쨌든 중요하냐?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은 증빙서류. 증빙서류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 전공 역량, 전공 적합성, 계열 적합성 똑같은 얘기.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요. 2020학년도 서울 주요 대학에서 학생부 전형평가에서 가장 우리가 다 번번이 나타나는 게 뭐다? 전공 적합성.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전공 적합성을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증빙서류를 아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다음 강에서는 증빙서류, 자기소개서, 전공 적합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한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 설명하고요. 다음 강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